자, 그러면 28번부터 36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야, 얘들아. 풀어볼게. 지금 fx가 x를 0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나눠진 함수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상수 a를 구하래.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그래프를 가져야 됐었냐를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일단은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일단은 1대1 함수여야 되고, 다음으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면 1대1 대응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도착할 원소 전부 도착, 아니지. 동시 도착 금지, 그 다음에 도착할 원소 전부 도착. 이걸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봅시다. 공역과 치역이 같았고 1대1 함수가 된다. 그러면 1대1 함수의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함수가 됐을 때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은 가로선을 그어라. 그래서 교점이 두 개 이상 나오면 안 되고 이런 그래프처럼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어딜 긋든 간에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면 이러면 1대1 함수다 라고 했죠.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건 뭔 소리였냐. 우리가 이제 정역과 공역이 제약이 들어 공역과 정역과 공역에 제한이 생긴다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풀었었죠.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함수는 모든 정역에서 정의되는 정의되는 함수값들이 다 공역 안에 있기 때문에 함수다. 하지만 여기 치역을, 그러니까 함수값들을 죄다 끌어모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처음 설정한 공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므로 공역과 치역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공역과 치역이 같게 되려면은 맨 아래부터 맨 위까지 이렇게 이으면 되는 거였죠. 그럼 봅시다. 우리는 지금 그러면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 1대1 대응이 되게끔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fx를 그려보려고 했더니 fx는 x가 제로일 때부터 x가 빵일 때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달라져요. 일단은 보시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여기 y좌표를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x가 0보다 크면은 2x 플러스 1 이렇게 그려지고요. x가 0보다 작으면은 a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 a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고 a라는 거고, 그럼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 제각각 다르게 그려지겠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복사하고 붙이기를 좀 반복해 볼게요. a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할 건데, 그러니까 a라는 값이 만약에 음수라고 하자. 그러면은 지금 이 ax 플러스 1이라는 직선도 x가 0일 때는 1을 지나요. 그런데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a라는 값이 0이라면 기울기가 0인 직선을 그으면 되니까 이렇게 가로선을 그으면 되는 거고, x가 만약에 a가 0보다 클 때라고 한다면은 기울기를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려주면 될 거야. 자, 그럼 판단해 봅시다. 이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보자. 여기 1번 케이스 a가 음수라고 했을 때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냐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무조건 안 되죠. 왜? 가로선을 그어봤더니 여기 교점이 두 개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1대1 함수도 아니라는 소리고 그 얘기인즉슨 1대1 대응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0일 때는요. a가 0일 때는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어버리면 그러면 여기 교점이 수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요. 또 공역과 치역이 다르다는 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fx의 함수값은 1보다 위의 값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치역은 1부터 위의 값들이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공역에 대한 얘기가 없지. 공역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는 건 애초에 공역은 모든 실수라는 걸 가정하고 가겠다는 거야. 그럼 봐봐. 공역은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야. 그런데 치역은 1부터 맨 위까지야. 그러면 공역과 치역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0일 때도 안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가 양수일 때 봤더니 일단 가로선을 그어봤을 때 오케이, 교점은 모두 한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역을 확인해봤더니 이 직선이 이렇게 한없이 내려가고 한없이 올라가다 보니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모두 함수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치역은 맨 위부터 맨 아래, 공역도 맨 위부터 맨 아래이기 때문에 오케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1대1 대응이 되기 원한다면 A는 딱 마지막 케이스 0보다 클 때밖에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답을 찍으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이에요. 정의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 x에서 뭐 블라블라 되는데 fx 또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별로 나눠진 함수죠. 그렇다면 fx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x가 1일 때 위의 함수를 먼저 그려볼 건데, 그러면 한번 x에다가 1을 넣어볼게요. 그럼 봐봐, x가 1일 때를 확인해 보시면 위의 함수는 8 빼기 a에 더하기 a 빼기 6이 되니까 2가 될 거야. 그렇다면 여기 함수값이 2라고 치고 y 값이 2라고 치면 기울기가 8 빼기 a 뭐 양수라고 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아래에다가 한번 x에다 1을 넣어보자. 그러면 2 플러스 a에 빼기 a 이렇게 되니까 2라는 함수값이 나오네. 그러면은 뭐 결국에는 직선 요 2에 일치하는 점을 지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울기가 2 플러스 a, 이 기울기 2 플러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그림을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봅시다. 이 fx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는 두 개의 기울기 가지고 고민해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풀어야 해요? 라고 묻는다면 그러면은 요렇게 제가 제시하는 것을 한번 그대로 고민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는 어떻게 그릴 것이냐. 첫 번째 케이스는 8-a랑 2 플러스 a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호가 달라요. 그러면은 뭐 하나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뭐 감소하는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두 번째는 8 빼기 a 혹은 2 플러스 a 중 한 개가 기울기가 빵인 직선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 그렇다면은 뭐 뒤에 걸 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이렇게 뭐 그려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엔 8 빼기 a라는 기울기와 2 플러스 a의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같음이에요. 같음. 그러면 하나가 뭐 뒤에 증가하고 있다고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했다면 뒤에도 증가하게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놓고 한번 1대1 대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몇 개 나와? 가로선 거는데 두 개가 나오네? 그렇다는 건 1대1 함수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 1대1 대응도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한번 부가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함수값들을 모두 이 점선에 모아보자면 2부터 아래선까지 모든 치역은 2부터 아래선이 되겠지. 그러니까 함수값들을 죄다 여기다가 다 찍으면 2부터 맨 밑까지 2부터 맨 밑까지만 치역이 될 거야. 함수값이 될 거야. 그런데 애초에 우리한테 주어진 공역은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죠. 근데 치역은 2부터 맨 아래까지니까 애초에 공역과 치역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기울기의 부호가 다를 때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두 기울기 중 하나가 빵일 때는 과연 이런 직선이 만들어질 텐데 요놈은 1대1 함수를 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안 되죠. 왜?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은 너무나 많은 점들의 교점을 가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엔 서로 부호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런 직선은 1대1 등이라 할 수 있나? 보시면 가로선은 어디에 긋든 간에 교점은 무조건 한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직선은 하나 없이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치역은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공역도 처음부터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우리가 원하는 1대1 대응인 경우는 바로 이 세 번째 케이스인 경우이고요. 자, 그렇다면 부호가 서로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되죠. 둘의 부호가 같아? 그러면은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이 곱하면은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지. 왜? 둘의 부호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곱해도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만약 둘이 부호가 같다면 무조건 곱했을 때 양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 푸시면 끝. 자, 그러면 이거 8 빼기 a에다 마이너스 1을 좀 빼주면 이거 a 빼기 8에 a 플러스 2가 양수다 라고 놓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a 마이너스 8에 a 마이너스 2는 음수다 라고 바뀌니까 a의 부호는 플러스 2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8까지 8 사이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정답은 결국 9개 이렇게 세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약하겠습니다. 이렇게 28번 문제 같은 경우처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는데 하나의 길이가 정해져 있어. 그렇다면은 나머지 직선, 만약에 나머지 직선의 기울기가 변수라면 이 변수는 위의 직선과 기울기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기울기 중에 여기 두 직선에 아무도 이 두 직선이 둘 다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 대응이 되게끔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두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는 곱했을 때 양수가 되게끔 설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30번이에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까지만 풀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x가 1일 때 기준으로 지금 직선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fx 위아래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1을 넣으시면요, 위의 직선은 7 빼기 a 더하기 a 빼기 3이니까 4라는 값이 나오고, 아래 직선에다가 1을 넣으면은 4라는 값이 나와. 그 얘기는 즉슨 두 직선 모두 x가 1일 때는 4인 함수값을 가진다는 거야. 이때 일단 그러면 이제 기울기만 생각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이 두 기울기를 짝짝 붙였더니 1대1 대응이 되게끔 하면 된다는 건 두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식으로 표현했을 때 7 빼기 a랑 4 플러스 a를 이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양수라는 결과가 나온다 라고 푸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 31번입니다. 요거는 숫자만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32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여기 숫자가 두 직선 중에 기울기 하나가 고정돼 있죠? 1로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a 플러스 1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33번이에요. 집합 x, abc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요놈이 항등함수일 때 abc 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들아 봐봐. 항등함수가 뭐였지? 항등함수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 값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fx가 너무나 괴상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냐? 네, 가능하죠. 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대로 똑같은 값이 나오면 되는 거야.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대로 똑같은 값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 fx가 마이너스 1이거나 4x 빼기 6이거나 x제곱 빼기 9x 더하기 21 세 가지 경우나 고민하면 돼요? 네, 돼요. 왜? 그러면은 생각해봐. 예를 들어 a가 아니라 x라는 값을 넣었다고 할게. 그러면 항등함수가 되려면 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도 이게 x로 마이너스 1일 때도 x라는 놈을 넣었을 때 x가 그대로 방출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에도 x라는 값을 넣었을 때 x가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고, 요 2차 함수에다가 x를 넣었을 때 x라는 값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를 만족시키는 x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 요때 만족되는 x 값은 뭐야?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과연 여기 지금 범위도 있죠. 이 범위 안에 딱 맞는지도 알맞는지도 봐야 돼요.
지금 x가 1보다 작은 때는 맨 위에 거, x가 1과 5 미만이면은 가운데, x가 5 이상이면은 위에 맨 아래 거로 찍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찾는 x 값은 첫 번째 케이스 요땐데, 그러면 이때를 만족시키는 x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싸 우리 거 하고 챙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2를 만족시키는 x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4x 빼기 6은 x다. 그러면 3x 빼기 6은 0이다. 2를 만족시키는 x값은 2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2라는 숫자가 1과 5 사이에 들어가나요?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오케이 2도 우리 거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케이스 2차 식이 요 식이 x가 되는 x값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구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1이 x다.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1이 0이다.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 x 빼기 7이 0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3 또는 7을 가진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 두 숫자가 과연 요 범위에 들어가냐? 아니죠. 3이라는 숫자는 5보다는 작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x값은 마이너스 1, 2, 7 해가지고 총 3개가 되고요. 이 값들이 모두 a, b, c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정답은 뭡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세 숫자를 곱하면 마이너스 14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34번 이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다 x라는 값을 넣었을 때 x가 나오면 되고, x가 나오면 되면 x가 나오면 된다 해가지고 a, b, c를 모두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5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럼 넘어갈게요. 36번 풀어보겠습니다. 36번의 경우는 얘들아, 지금 집합 x가 요렇게 되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g, fgh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일단 f는 무슨 함수? 항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예요. 그렇다면은 fx는 무슨 대응관계를 가질 거냐?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그대로 괄호에 넣은 값이 그대로 방출되겠죠. 그 다음에 g는요. gx는 어떤 숫자를 넣든 간에 무조건 고정된 숫자 하트가 나올 거예요. 그럼 봅시다.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다하여 땡땡땡은 7이다 라고 했을 때 g3 더하기 h2를 구하래요. 그럼 봅시다. 이게 fx, gx, hx를 더했을 때 이게 7이 된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숫자를 넣어보는 거야.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x에다 1을 넣었대. fx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1 그대로 나올 거고, x가 1 땐 2, x가 3일 땐 3, 4일 땐 4, 5일 땐 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gx는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숫자 c가 고정된 채로 나오겠죠. c라고 하트를 c라고 바꿀게요 그냥. 그 다음에 hx는 모르니까, 무슨 값이 나올지 모르니까 h1, h2, h3, h4, h5가 나온다고 합시다. 이때 결과값들이 모두 뭐로 고정돼야 돼? 7로 고정돼야 돼. 그럼 얘들아, 이 문제를 풀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의외로 맨 밑에 존재해요. 여기를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돼. 왜냐면 5 더하기 c 더하기 h5가 7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 c라는 값도 사실은 x에서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공역도 x란 말이야. 그렇다면 c값도 어차피 1부터 5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h값도 공역이 1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x가 1부터 5까지가 될 거야. 그런데 이 두 값이랑 5를 더했을 때 7이 된대. 그렇다면 5를 뺐을 때는 두 수를 더했을 때 2가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어차피 c도 h도 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5까지밖에 없어. 그런데 더해서 2가 된다? 그 얘기인 즉슨 어차피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지. c도 몇이고 1이고, 그 다음에 h5도 몇이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뭐냐? g3 더하기 h1이거든요. 그런데 우린 gx 값을 어차피 다 뭐인 걸 알아냈으니까, 1인 걸 알아냈으니까 죄다 1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에 따른 h 값들은 요 더하기 요 방정식의 값으로 그냥 바로 구해버리시면 되겠죠. 그럼 봐봐. 그러면 hx 값은 x가 1, 2, 3, 4, 5,
x가 1, 2, 3, 4, 5가 있을 때 h로 대응하는 함수의 함수의 대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h5는 1이었죠. h5는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h4는 4 더하기 1 더하기 h4가 7이니까 이게 5 더하기 h4가 7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항하시면 h4는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아무래도 3은 3으로 2는 4로 5는 1은 5로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답 구합시다. G3 더하기 H1 구하라니까 G3은 상수함수죠. 그러니 C값 1이 나올 거고요. H1은 5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6이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풀 수도 있죠. G3이라는 값이나 어차피 상수함수니까 이거 G1로 바꿔도 되겠죠. 이게 G1이 된다면 G1 더하기 H1 G1 더하기 H1은 뭐랑 똑같아? 1만 이항하면 되니까 6이랑 똑같다 라고 푸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